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날은 기적처럼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모든 게 꼬이는 날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운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현존 정회도의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현존 정회도 지음. 프롤로그. 운의 알고리즘을 알면 운명이 달라진다. 타로 마스터라는 나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를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타로 마스터로서 내가 지난 15년간 연구한 결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맥락 없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결코 없었다. 매 순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생각과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며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이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때 에너지의 떨림 현상을 진동이라 부른다. 사람이 발생시키는 진동, 즉 에너지의 파동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주파수라고 부른다. 이러한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서 나를 둘러싼 파장이 형성된다. 나는 이 파장을 운의 알고리즘이라 명명했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냈다. 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즉시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의 알고리즘을 정리했다. 이 책은 나의 경험, 연구, 사색을 집대성한 결정체로 운과 운명에 관한 원리와 더불어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현존 정회도. 프롤로그. 운의 알고리즘을 알면 운명이 달라진다 중에서 제1장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가운데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에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몇 주 동안 밤새 주원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스타들을 많이 상담했다. 그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 있는 하버드 출신의 재미교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말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더 그렇다. 내노라 하는 재벌가들이 운명학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전속으로 두는 이유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 일을 겪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신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생계가 휘청되는 것은 물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빚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4가지 태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부끄럽지만 내가 중학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그 시기에 나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었다. 주변에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탓할 만한 대상을 어머니로 삼고 어머니 탓을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다. 아직도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사무친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과거에 내가 어머니께 했던 행동을 더 후회하게 된 계기가 있다. 첫째 아이 100일 무렵에 내가 아이의 손톱을 잘라주다가 아주 살짝 살을 집어서 피가 조금 났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처음에는 아이 손톱 하나 제대로 못 자른 나 자신을 자책했고 혹시라도 염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 자식의 작은 상처에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매일 밤 괴로워하던 나를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싶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 돌이킬 수 없다. 인류의 언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존재하고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순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 셋은 분리된 시간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한다. 즉, 현재의 관점의 변화가 과거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아버지를 한평생 원망하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의 속사정을 듣고 오해가 풀려서 과거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현재의 사건이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준 것이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재와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나이를 먹으니 주름도 생기고 늙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남편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 아빠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것. 당장에 넉넉한 돈과 시간을 만드는 것. 남편이 정신 차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물론 화장품이나 미용시술로 노화를 얼마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아예 막을 도리는 없다. 50대가 20대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음의 관점이 세팅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 상태로 계속 고여있게 된다. 새로운 운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한 결과 다음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한다. 2.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음. 이것을 나태함이라 한다. 3.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 이것을 평온함이라
이라 한다. 4.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용기라 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어리석음 중 하나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다. 부모도 나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서로가 이번 생에 인연이 된 것이다. 부모는 바꿀 수 없는 대상임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평온이 찾아온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읽고 쓰는 것은 어느 정도 하지만 평소에 영어로 대화를 나눌 일도 딱히 없었고 영어 회화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이 잘 안 된다.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세계 최고의 타로 마스터인데 영어를 못하니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태도가 곧 나태함이다. 나의 영어 실력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인데 노력도 해보기 전에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나태함의 관점을 세팅하고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럴 때 쓰는 유명한 말이 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다시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매일 아침 영어 회화 학원도 오랫동안 다녀도 보았지만 전념하지 않았기에 발전이 없었다. 이윽고 띄엄띄엄 하는 노력으로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는 어렵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40살이 되면 해외에 가서 영어 습득에 내 시간을 올인하겠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40살에 이국 땅으로 건너가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과감한 용기는 운의 알고리즘을 바꾼다. 내가 이 결심을 실행으로 옮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이후에 타로 마스터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되는 운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된다. 제2장 운의 알고리즘 법칙. 운 총량의 법칙. 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전지전능한 신이 3명의 남자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첫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그 소원도 흔쾌히 들어주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남자는 우리 가족 모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바로 대답했다. 이보게나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네. 이 우스갯소리는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나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걱정과 고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타로카드 상담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숨김없는 속사정을 많이 듣고 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돈 걱정이 사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걱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 대기업에서 강의가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중년 남자분이 내게로 다가오셨다. 그분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짤막한 인사를 하시면서 나에게 명함을 건네주셨다. 명함에는 상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에게도 명함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얼마 후 그는 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자를 한 통 보내왔다. 상담 일정을 잡고 난 뒤 나는 예전에 받은 그분의 명함을 다시 꺼내 그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유명 컨설팅 회사를 거쳐 대기업 임원이 된 분이었다.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어서 인터뷰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나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을까? 아마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고민이겠지? 이윽고 상담날이 되었다. 상무님은 점잖게 상담실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며 말문을 떼셨다. 그날 정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지만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혹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도 가능한가요? 네,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떤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분은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본인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간 딸의 생활이나 학업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했다. 아내의 투자와 노력이 있었지만 딸은 성적이 좋지 못했다. 아빠는 딸이 고3이 되어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무렵이 되어서야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던 날 벌어졌다. 너 무슨 대학을 간다는 거야? 아빠, 나는 카지노 딜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전문대가 있는데 뭐라고? 카지노 딜러? 전문대?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자신의 반응에 상처를 입은 딸은 그 후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쩌다가 거실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윽박도 질러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이미 상처를 받아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요즘은 아내가 방문 앞에 10,000원씩 두면 그 돈으로 PC방이든 어디든 밖에 다녀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은 말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한테 미안하고 마음도 무겁고 솔직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네요. 딸의 마음과 성향을 타로 카드로 분석해보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 보였다. 아마도 딸은 잘난 아빠에게 자기도 잘하는 것이 있고 꿈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카지노 딜러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아빠에게 무시당한 상황이었다. 따님은 공부로는 아빠에게 잘 보일 수 없으니 독특한 직업으로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대학 진학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은 그 생각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렸다. 일주일 후에 내가 진행하는 타로 카드 수업에 따님을 초대할 테니 일정과 장소를 꼭 전해달라고 했다. 사실 제안을 드려놓고도 수업 당일 과연 그분의 딸이 올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수업 첫날부터 찾아온 것은 물론이고 수료하는 마지막 날까지 매번 늦지 않고 수업에 참석했다.
며칠 후 상무님에게 문자가 한 통 왔다. 딸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요. 이제 거실에도 잠깐 나오고 편의점에도 다녀오네요.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타로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인간의 고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일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 문제로 속을 앓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특히 한 부분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다. 오늘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 영역의 총합은 100이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운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에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무님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분은 빨리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가족운을 끌어다가 금전운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딸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금전운을 끌어다가 가족운을 더 쓴다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운명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균형을 말씀하셨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하자.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운의 알고리즘 첫 번째 법칙이다. 제3장 잘 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귀인을 끌어당기는 비밀. 내가 2017년 MBN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한의사 이경재 원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타로카드를 2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으셨다는 원장님은 녹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고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엔 먼저 연락을 주셨다. 임신을 준비 중이라는 나의 얘기에
원장님은 우리 부부를 병원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러시고는 이미 몇 달치 진료 예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따로 개인 시간을 내어 진맥을 봐주시고 약도 지어주셨다. 그 덕분이었을까? 얼마 후 우리 부부는 임신에 성공해 원장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 선생 정말 축하해. 잠깐 시간 있지? 나랑 같이 들를 때가 있어. 원장님은 나를 보석상에 데려갔다. 내가 미리 돌반지 선물할게.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고 돌잔치 때 아이에게 끼워주게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다. 원장님은 그 후 우리가 둘째 아이를 준비할 때도 도움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원장님은 종교, 정신세계, 풍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깨달음을 알아듣기 쉽게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 덕분에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고 상담을 한 차원 높게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원장님과의 인연으로 다양한 사회 저명 인사와 여러 분야의 고수 등 수십 명의 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10년 걸려야 알 수 있는 것들을 1년 만에 터득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렇게 귀인을 만나면 운의 가속도가 붙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마치 인생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귀인. 필요한 것의 예, 돈, 기술, 지식, 물건, 취업, 계약 성사 등. 2. 내게 필요한 것이나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 3.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인. 4.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귀인. 5. 나를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귀인. 귀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 유형을 자세히 쓰고 매일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듯 귀인 기도를 해보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도 날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제4장 안 될 운명을 멈추는 알고리즘.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마라. 내 오랜 단골 손님의 추천으로 상담소를 찾은 그녀는 소위 말하는 엄친 딸이었다. 유복한 집안 출신에다가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양다리를 걸치다 들킨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매력이 부족하다는 등 오히려 그녀를 탓했다.
늘 예쁘다, 똑똑하다, 대단하다라는 찬사만 들어온 그녀는 생전 처음 겪는 일로 혼란스러운 데다 남자친구의 오랜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다. 제가 그 여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손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이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니 빨리 있는 게 좋아요.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처신했는지 등을 언급하며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상담소를 나섰다. 3개월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3개월 전 상담했던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똥차 지나가고 벤츠 온다더니 정말 저에게 꼭 맞는 짝을 찾아 내일 결혼해요. 주변에 반대가 조금 있었지만 선생님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받고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3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니. 그런 의미로 조언했던 것이 아닌데 당혹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예비 신랑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남이긴 했지만 인상이 좋지 않았다. 찝찝한 마음을 누르고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몇 달 후 그녀가 초췌해진 얼굴로 내게 찾아왔다.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사람의 학벌도 직장도 다 거짓이었어요. 타고 있던 외제차는 렌트카였고 살고 있던 고급 빌라는 단기 월세였네요. 심지어 상견례와 결혼식에 오신 부모님 그리고 하객들까지 모조리 대행 알바였어요. 저희 집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한참 동안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를 진정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타로 상담을 마친 후 그녀에게 친한 변호사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상담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마음이 씁쓸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가? 소위 똥차 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똥차 가고 시간이 흘러야 벤츠가 와도 탈 수 있다고 본다. 똥차를 타고 있었다면 내 몸에도 똥이 묻어 있거나 똥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벤츠 운전자 입장에서 나를 태워주고 싶겠는가? 시간이 흘러 내 몸에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기대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고 자책, 우울, 후회 등 낮은 에너지 파동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다.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에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인연을 맺기보다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잘 될 운명으로 가는데 귀인이 중요한 만큼 안 될 운명으로 가는데 악연이 큰 역할을 한다. 악연 또한 인연이어서 우리를 상대방의 파장으로 끌어당긴다. 처음엔 좋은 인연이었는데 서로의 기대치가 달라서 악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불운한 일이다. 반대로 애초에 악연으로 예상되는 인연이라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가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많은 악플이 달렸다. 그런데 일부 악플은 그 정도가 심해 인격 모독에 가까웠다.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그 연예인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수십 명의 악플러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끝내 선처하지 않고 벌금을 받아냈다. 일부 악플러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쳤지만 일부는 공인인 그가 먼저 말실수를 했고 자신들의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과도하게 대응해 전과 기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취업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또 악플을 달면 다시 고소를 당할 테니 더 이상의 악플은 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연예인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렸다.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애매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고소를 당했던 악플러들이 온갖 비난과 선동으로 그를 난타했고 언론은 쉴 새 없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 그 연예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비난 여론이 워낙 크다 보니 그는 대중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애초에 악연을 맺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었다. 물론 누가 뭐래도 잘못한 사람들은 악플러들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법적 대응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악플러와 접촉하게 될 경우 그 사람과의 인연고리가 생긴다. 특히나 저 사람을 어떻게든 혼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파괴적인 어변의 굴레가 시작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업보를 짓게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처럼 싱싱 달려야 하는 대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계속 나와 앞뒤 차와 부딪히는 형국이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악연이 생길 수 있다. 악플 수준이 아니라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기도 한다.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삼켜버리면 운의 알고리즘이 꼬이게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파장 아래에 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의 파동들이 충돌해 운의 알고리즘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상황이 좋을 때도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내가 아는 한 기업체 대표님은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은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여신다. 나도 그 파티에 여러 번 가보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흥미로운 자리였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검증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표님께 SNS를 통해 접근한 한 명은 자신이 현재 가장 주목받는 과학기술을 전공한 해외 명문대 출신의 박사라며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의 파티를 통해 만난 다양한 인맥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했다. 그중 일부는 신뢰하는 대표님의 소개로 이 박사를 알게 되었으니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를 했다.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 그는 해외로 도주했고 피해자들이 그 대표님을 추궁하면서 대표님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선의로 시작했던 일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거는 신뢰를 자동으로 소개받는 이에게도 투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 나아가서 재산을 보호하려던 검증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좋다. 한 번 맺은 인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개개인의 파동과 파동이 이어져 내가 그들의 파장 속으로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의 한 구절을 나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운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 운이 나쁜 시기에도 얻을 것이 있다. 몇 년 전 한 유명 여가수가 나를 찾아왔다. 데뷔하자마자 쭉 승승장구해온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로 구성한 앨범 출시를 앞두고 앨범의 성공 여부를 궁금해했다. 카드를 읽어보니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노력도 걸출하지만 그동안 최고의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소속사 등 주변의 도움 역시 많이 받아왔다. 그야말로 천지인이 함께 도운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그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했다. 타인의 힘을 레버리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실력만으로 100% 정면 승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타로 카드로 보았을 때 이번 앨범이 흥행하기는 힘들어 보였지만 내적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였다. 얼마 후 그녀의 신곡이 발표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구설수가 터졌다. 아마도 그녀에겐 무척 힘든 시기였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이를 계기로 더욱 절치부심하여 성숙한 인품이 드러나는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다음 앨범부터는 다양한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 등과 협업하여 좋은 곡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리하여 기존의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들도 많이 생겼다. 성장통을 잘 이겨낸 것이다. 살면서 좋은 운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대운이 한 번 이상은 들어온다. 반대로 나쁜 운만 들어오는 사람 또한 없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미래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맞았음을 알게 된다. 힘든 일이 있어야만 큰 그릇으로 단련될 수 있다. 운이 나쁠 때야말로 내가 가장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는 놀라운 도약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찰해야 한다. 모든 것이 실패한 시점에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오쇼 라즈니시는 부자들은 할 것이 명상밖에 남지 않았기에 이들이 명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명상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나는 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했다. 힘든 시기일수록 실패와 고통을 철저히 곱씹어야 얻을 것이 있고 그래야만 다시는 이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우주의 시스템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주가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또한 인생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로운 상황으로 해소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도
힘든 시기도 때가 되면 끝난다.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4가지. 사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란 쉽지 않다. 위기를 넘길 수는 있어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들이 모두 다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용기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의 저변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배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둘째, 판단이다. 내가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의 저변에는 지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셋째, 실천이다.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위기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운이다. 결실을 맺으려면 운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흐름을 꺾을 만한 불운이 중간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용기, 판단, 실천, 운이 모두 다 있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위기는 위기로 끝난다. 제6장 운명을 바꾸는 선택의 타이밍. 올인. 인생에서 꼭 한 번은 해야 하는 것. 인생에서 한 번은 해야 하지만 3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올인이다. 올인은 카지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칩 전부를 걸 때를 가리키는 용어다. 인생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경력, 자산, 경험, 인맥을 전부 걸고 올인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올인을 해본 적이 없다면 큰 성공을 하기는 어렵다. 올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운이다. 그래서 올인은 인생에서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늘이 인간에게 3번 이상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올인을 2번에서 모두 성공했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인을 했다가 실패하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올인 타이밍이 한 번 이상은 온다. 이때 운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잘 될 운명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다. 살면서 꼭 한 번은 자신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올인하길 바란다. 이후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올인을 할 때의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분명 절반은 성공이다. 에필로그. 잘 될 운명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은 내가 운과 운명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운의 알고리즘이 많은 이들이 잘 될 운명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용기를 내었다. 이 책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커튼이 걷히고
나의 인생은 잘될 운명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한 번의 깨달음 후에는 다른 구절들도 실천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책이 당신을 잘될 운명으로 가도록 돕는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믿는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될 운명입니다. 현존 정회도 드림. 네, 여러분. 우리가 운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좀 애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현존 정회도님이 써내려간 운의 알고리즘을 읽어나가다 보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운이라는 개념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스스로가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니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부분 낭독만으로도 책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더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직접 소장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박순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